말하기 1. 다음은 진로에 대한 대화입니다. 친구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언을 해주세요. 안나 씨, 대학원에 진학할 거라면서요? 뭘 전공할 거예요? 디자인을 공부하려고 해요. 안나 씨는 그림도 잘 그리고 패션에도 관심이 많으니까 잘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나중에 취업이 어려울까 봐 걱정이 돼요. 요즘은 무슨 분야나 취업이 쉽지 않지요. 그래도 안나 씨는 디자인에 소질이 있으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선배들이 그러는데 디자인과에서는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한대요. 저는 컴퓨터로 간단한 작업밖에 해본 적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컴퓨터로 작업하는 게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하다 보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듣기 1. 다음은 진로에 대한 상담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다니엘 씨, 대학원에 입학원서 냈다면서요? 계속 고민하더니 결국에는 지원했나 보네요. 네. 그런데 지금이라도 취업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이에요. 전부터 역사학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역사학은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은 것 같아서요. 대학원 졸업하고 할 일이 없을까 봐 걱정이에요. 몇 년 후 일은 아무도 몰라요. 대학원에서 공부하다 보면 다니엘 씨가 좋아하는 일을 할 기회가 생길 거예요. 또 모두가 인기 있는 일만 한다면 정말 중요한 일은 아무도 하지 않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인기 있는 일이 다니엘 씨가 좋아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다음 주에 대학원 면접이 있는데 열심히 준비해야겠어요. 듣기 2. 다음은 진로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자밀라, 너 우리 회사에서 인턴한다면서? 언제부터 시작이야? 다음 주부터요. 요즘 취업이 어려운데 인턴을 하면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원했어요. 그런데 공부할 시간이 줄어서 성적이 나빠질까 봐 걱정이에요. 내가 면접 볼 때도 인턴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어. 학점도 중요하지만 인턴을 하면서 회사 일에 대한 경험을 쌓다 보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듣기 3. 다음은 반려동물 훈련사의 인터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직업의 세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려동물 훈련사이신 이민호 선생님을 모시고 반려동물 훈련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반려동물 훈련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반려동물이 좋은 행동을 할 수 있게 훈련시키는 일을 합니다. 반려동물이 훈련을 즐거운 놀이로 받아들이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호자와 상담도 하지요. 선생님께서는 동물과 관련된 전공을 공부하셨다면서요? 아무래도 동물에 대해 잘 알고 동물이 자주 걸리는 병을 공부하면 이 일을 하는데 좋겠지요? 관련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훈련사는 동물의 병을 치료하기보다는 행동을 잘 이해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생활하는 게 적성에 맞는다면 전공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질과 적성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 일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훈련을 끝까지 해내야 하니까 책임감도 강해야 하고요. 또 동물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행동을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행동을 이해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혹시 반려동물 훈련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반려동물 훈련사 일은 근무 시간이나 휴일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생활이 불규칙합니다. 또 동물에게 물려서 다칠 때도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열심히 동물들을 훈련시키다 보면 말을 안 듣던 동물들이 훈련사의 말을 잘 따르게 될 텐데요. 저도 동물들의 변화된 모습에 보호자들이 기뻐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힘들어도 이 일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보람도 있고 전망도 밝은 일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1. 다음은 증상에 대한 대화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생긴 몸의 반응과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자꾸 재채기하네? 감기 걸렸어? 아니야. 난 계절이 바뀌기만 하면 비염이 심해지거든. 그렇구나.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약을 먹어야 하나? 병원에서도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대. 보통 약을 먹으면 괜찮아지는데 심할 때는 약을 먹어도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프고 콧물도 많이 나. 그럼 마스크를 써보는 게 어때? 찬 공기가 바로 코로 들어가지 않으면 좀 낫대. 안 그래도 마스크를 써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 알레르기 비염은 먼지가 많으면 더 심해진대. 그러니까 집안 청소랑 환기를 자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야. 그래? 그럼 청소도 좀 더 꼼꼼히 하고 환기도 자주 해야겠다. 듣기 1. 아플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요즘 속이 계속 거북해서요.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소화가 잘 안 되고 빵이나 국수를 먹기만 하면 아랫배가 불편해요. 가스가 차서 배가 아플 정도예요. 검사 결과로는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요. 음식 때문일 수도 있어요. 혹시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나 땅콩, 커피 자주 드세요? 제가 요즘 시간이 없어서 빵이나 국수를 자주 먹기는 했어요. 땅콩도 좋아하고 커피도 하루에 3잔 정도 마시고요. 그럼 그 중에 하나씩 드시지 말고 증상을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증상이 없어지면 그게 원인일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듣기 2. 다음은 라디오 프로그램 예고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여러분, 다음 주 건강하게 삽시다 시간에는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안과 전문의 이영미 교수님을 모시고 안구 건조증의 증상과 원인, 치료법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로 눈이 건조한 분들은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기 3. 다음은 건강에 대한 대담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대학교 이영미 교수님을 모시고 안구 건조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구 건조증은
눈이 건조한 증상을 말하는 건가요? 안구 건조증의 증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눈이 건조하고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강한 바람을 맞기만 하면 눈물이 줄줄 흐른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하는 등 증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네, 그렇군요.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 노화나 염증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요즘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때문에도 안구 건조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스마트폰요? 네. 스마트폰을 계속 보거나 컴퓨터를 하다 보면 눈을 깜빡이지 않게 됩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으니까 눈물이 말라서 눈이 더 건조해지는 거죠. 또 콘택트 렌즈를 자주 끼는 사람도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원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로 인공 눈물을 자주 넣으라고 권합니다. 눈 주위를 마사지하거나 따뜻한 찜질을 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중간중간 쉬어주셔야 합니다. 특히 자기 전이나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고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안구 건조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영미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기 1. 다음은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대화입니다. 선택을 바꾸고 만족하거나 후회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태호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회사 잘 다니지요? 네, 잘 다니고 있어요. 곧 1년이 돼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회사 생활은 좀 어때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정신없었어요.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계속 일하다 보니까 적응도 되고 일에 자신감도 생겼어요. 아, 그래요? 처음에는 그 회사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잖아요. 맞아요. 졸업 후에 바로 창업하려다가 창업할 돈을 좀 모으려고 취직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회사에서 경험을 쌓다 보면 나중에 창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겠죠? 창업은 나중에도 할 수 있으니까요. 듣기 1. 다음은 신인 가수의 인터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오늘은 신인 가수 미아 씨를 모셨습니다. 미아 씨는 K-팝 오디션 출신이지요? 호주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오디션을 보게 되셨습니까? 전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걸 무척 좋아했고 한국 노래를 즐겨 불렀어요. 그래서 K-팝 가수가 되려고 밤늦게까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 연습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웃들한테 시끄럽다고 욕을 먹은 적도 많아요. 그런데 한국이 아닌 호주에 살다 보니까 점점 K-팝 가수가 되겠다는 희망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호주에서 K-팝 오디션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저한테 오디션을 보면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얼마 후에 오디션을 보려고 하니까 내 실력으로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렵기도 하고 망설여졌어요. 그래서 포기하려다가 가족들이 계속 격려해줘서 결국 오디션을 보게 됐습니다. 만약 오디션을 보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못했을 텐데요. K-팝을 사랑하고 가수를 꿈꾸는 분들에게 응원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용기를 내서 오디션을 보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K-팝 가수가 되고 싶은 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듣기 2. 다음은 라디오 광고입니다. 무엇에 대한 광고인지 고르세요. 글씨를 예쁘게 쓰고 싶으세요? 메모 남길 때 신경 쓰이신다고요? 손편지를 쓰려다가 포기하셨어요? 예쁜 글씨 교본. 하루 5분씩만 따라 써보세요. 당신의 글씨가 달라집니다. 책하고 똑같이 쓰다 보니까 글씨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서점에 있습니다. 듣기 3. 다음은 라디오 사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을까요? 여의도에서 김수진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때 그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신입생 환영회에 가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뛰어오다가 저하고 부딪혔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커피가 쏟아져서 남자의 옷이 엉망이 됐지요. 저는 커피를 쏟아서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그 남자는 자기 실수로 부딪힌 건데도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남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저는 환영회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우리과 선배였습니다. 첫인상이 별로여서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선배를 모른 척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와 저는 수업을 같이 듣게 되었고 조별 과제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과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성실하고 활동적인 선배에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배가 좋아졌고 몇 번이나 좋아한다고 고백하려다가 용기가 없어서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선배가 군대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을 말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결국 저는 선배에게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제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그 후 학교에서 선배를 마주칠 때마다 선배가 저를 피해서 괴로웠습니다. 그때 저는 왜 고백을 했을까요? 제 선택이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아마 선배는 군대에 가야 해서 고백을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군대 다녀온 후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고백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신청곡 나갑니다. 말하기 1. 다음은 곤란한 경험에 대한 대화입니다. 곤란했던 경험과 직접 들은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크리스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미안해요. 어제 눈이 많이 왔잖아요. 길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옷을 다 버렸어요.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오느라 늦었어요. 다치지는 않았어요? 네, 다친 데는 없어요. 다행이네요. 아까 일기예보에서 들었는데 오늘 밤에도 폭설이 내린다더라고요. 그럼 또 길이 엉망이 되겠네요.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많이 오는 건 아니겠죠? 글쎄요.
오늘은 많이 춥지 않고 햇볕이 좋으니까 금방 녹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네, 그래야겠어요. 아, 쉬는 시간 끝났나 봐요. 이따 또 이야기해요. 듣기 1. 다음은 일기예보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최근 큰 일교차 때문에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내일도 아침에는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10에서 12도 정도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17에서 20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는데요. 내일은 변덕스러운 날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곳곳에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하실 때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온 후에는 서울 최저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듣기 2. 다음은 두 친구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아침에는 쌀쌀하더니 낮에는 포근해졌네요. 그러게요.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요즘 일교차가 커서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더라고요. 저도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까 일기예보를 봤는데 이번 주말에 비가 많이 온대요. 주말에 약속이 있었는데 다음으로 미뤄야겠어요. 비 온 뒤에는 추워진다더라고요. 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듣기 3. 다음은 기후에 대한 대담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얼마 전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시내 곳곳이 물에 잠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수님, 11월에 이렇게 폭우가 내린 것은 처음이라더라고요. 날씨가 점점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뿐만 아니라 여름에 폭염이 계속되거나 겨울에 일부 지역에만 폭설이 쏟아지는 등 극단적인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2100년쯤에는 한국에서 겨울이 없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1년의 절반이 여름이 되고 폭염도 한 달 이상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봄, 가을은 점점 짧아지고 여름은 길어지고 있죠. 또 겨울은 전보다 따뜻해졌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시다시피 폭염 때문에 가뭄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폭우 때문에 홍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갑자기 폭설이 쏟아지는 바람에 공항이 폐쇄된 일도 있었죠. 겨울은 따뜻해지지만 폭설이 쏟아지는 경우도 생겨서 언제든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들으시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말하기 1. 다음은 여행지와 여행지에서 느낀 점에 대한 대화입니다. 기억에 남는 여행지의 풍경과 감상을 이야기해 보세요. 유진 씨, 주말에 광양에 다녀왔다면서요? 광양은 어땠어요? 좋았어요? 네,
광양 느랭이골에 다녀왔는데 낮이면 낮, 밤이면 밤 모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자세히 좀 이야기해 주세요. 들어보고 좋으면 저도 이번 주말에 가보려고요. 낮에는 나무 냄새로 가득한 숲길에서 산책을 했어요. 공기가 어찌나 맑은지 병에 담아오고 싶을 정도였어요. 숲에는 다양한 동물 장식이 있었는데 해가 지고 나니까 동물 장식이 반짝거려서 정말 예뻤어요. 멋있었겠네요. 그럼 밤늦게 돌아온 거예요? 아니요. 너무 늦어서 캠핑을 했는데 캠핑장이 위치면 위치, 시설이면 시설, 모두 좋더라고요. 광양은 무슨 음식이 유명해요? 광양하면 불고기죠. 어찌나 맛있는지 밥을 2그릇이나 먹었어요. 광양에 가면 꼭 불고기를 먹어보세요. 듣기 1. 다음은 두 친구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주말에 바빴어? 모임에 안 나와서 걱정했어. 아, 주말에 강원도로 여행 다녀왔어. 강원도? 어디에 갔어? 정동진에 가서 일출 보고 속초에 들러서 설악산까지 갔다 왔어. 와, 나도 가보고 싶었는데 어땠어?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다 좋았어. 일출이 어찌나 예쁜지 정신없이 보다가 사진도 못 찍었지 뭐야. 바다 열차도 타고 싶었는데 못 타서 너무 아쉬워. 그래서 이번 방학에 또 갈까 생각 중이야. 그럼 방학 때 친구들하고 다 같이 갈래? 그럴까? 듣기 2. 다음은 여행지를 소개하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자, 지난주부터 여행작가 윤정수 씨와 함께 강원도를 둘러보고 있는데요. 윤 작가님, 오늘은 어디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 가볼 곳은 삼척에서 강릉까지 동해안을 따라가는 코스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여행지는 경치면 경치, 음식이면 음식, 모두 다 좋아서 가보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그럼 삼척에서 출발하면 되나요? 네. 삼척에는 정동진을 거쳐서 강릉까지 운행하는 바다열차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의 기차는 앞뒤 의자가 서로 마주보거나 기차가 가는 방향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이 바다열차는 의자가 창문 쪽을 향해 있어서 자연스럽게 창밖을 바라보게 됩니다. 와, 기차를 타고 가면서 편안하게 바다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는 달리는 기차에서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니까 어찌나 상쾌한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열차는 평일에는 하루에 왕복 2번, 주말에는 3번씩 운행하니까 꼭 타보셨으면 합니다. 경치를 보았으니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겠죠? 네, 강릉에는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 많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강릉의 맛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듣기 3. 다음은 여행에 대한 토의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민우 말처럼 1박 2일 동안 여행하는 건 너무 짧을 것 같아. 정동진에서 일출도 볼 거잖아. 그래. 그럼 2박 3일 일정으로 하자. 좋아. 그럼 어디를 먼저 가는 게 좋을까? 내가 전에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강원도에 바다열차라는 게 있다더라고. 삼척에서 기차를 타면 강릉까지 바다를 구경하면서 갈 수 있대.
우와, 그거 타면 좋을 것 같아. 나도 타보고 싶었어. 그리고 강릉에서 정동진이 가깝잖아. 맞아. 바다 열차가 정동진도 지난대. 그럼 그 기차를 타고 가다가 정동진에서 내리면 되겠네. 중간에 정동진에서 내리면 다음날 해 뜰 때까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 그럼 어떡하지? 난 꼭 일출을 보고 싶단 말이야. 지난번에 사진을 못 찍어서 너무 속상했어. 일단 그 기차를 타고 강릉에 갔다가 강릉 구경을 하고 나서 차를 빌리는 건 어때? 강릉에서 정동진이 가까우니까 차를 타고 가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운전할 수 있어. 그래, 그게 좋겠다. 먼저 삼척으로 가서 바다 열차 타고 강릉에 가서 차를 빌리자. 강릉에서 구경도 하고 하룻밤 잔 다음에 새벽에 일출 보러 출발하는 거야. 어때? 좋아. 첫날 묵을 강릉 숙소를 알아봐야겠다. 정동진에서 일출 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야? 차를 반납해야 되니까 일단 다시 강릉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엔 속초에 가면 어떨까? 난 전부터 설악산에 가보고 싶었어. 맞아. 요즘 단풍이 들어서 아주 아름다울 거야. 난 바다에 가고 싶었는데 속초는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다 볼 수 있는 곳이래. 맞아. 그리고 공기도 좋아. 지난번에 갔을 때 어찌나 공기가 맑고 좋은지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어. 그래, 속초에 가서 바다도 보고 설악산에도 올라가 보자. 속초에서는 어디에서 묵을 건지도 알아봐야겠다. 그럼 강릉과 속초 숙소는 내가 알아볼게. 그럼 나는 차를 어디에서 빌릴지 알아볼게. 그럼 난 맛집을 알아볼까? 우와, 정말 기대된다. 말하기 1. 다음은 축제 참가에 대한 대화입니다. 축제 참가에 대해 친구와 토의해 보세요. 소식 들었어요? 다음 주에 우리 학교에서 봄 축제를 한대요. 네, 저도 들었어요. 선배들이 그러는데 우리 학교 축제는 볼거리가 많다더라고요. 오다가 게시판을 보니까 공연자를 모집하던데 우리도 한번 나가볼까요? 우리가 직접 참여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런데 뭘 하면 좋을까요? 친구들 모두 K-팝을 좋아하니까 한국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건 어때요? 그것도 좋겠지만 일주일 남았는데 춤을 준비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춤 말고 노래를 부르는 건 어때요? 모두 다 아는 노래를 고르면 조금만 연습해도 될 거예요. 그게 좋겠네요. 그럼 봄이 오면은 어때요? 노래도 쉽고 봄 축제에도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네요. 그러면 친구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까요? 좋아요. 친구들이 다 괜찮다고 하면 오늘부터 연습하면 되겠네요. 듣기 1. 다음은 축제에 대한 라디오 광고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쌀쌀한 가을. 모두 함께 즐기는 맛있는 축제인 횡성 한우 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 행사 중 하나인 나만의 한우 레시피에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행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10월 5일부터 15일까지 이메일로 참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신만의 한우 요리법과 요리 사진을 본인 SNS에 올리신 후 나만의 한우 레시피 해시태그를 달아주십시오. 좋은 반응을 얻은 20분께는 유명 요리사의 특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 중 10분을 뽑아서 한우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마련되어 있는 횡성 한우 축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듣기 2. 다음은 두 친구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아까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횡성 한우 축제를 한다던데? 축제 기간 동안 나만의 한우 레시피라는 행사에 참가해서 뽑히면 유명 요리사에게 요리도 배울 수 있고 한우도 무료로 받을 수 있대. 우리도 한번 참가해볼까?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나만의 요리법으로 한우 요리를 만든 후 사진과 요리법을 같이 SNS에 올리면 된대. 요리? 난 요리는 자신 없는데. 라면도 겨우 끓이는 걸. 나도 요리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이 기회에 요리도 배울 수 있고. 나는 우리 둘이 축제에 참가하는 건 힘들다고 봐. 둘 다 요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음식을 만들 수 있겠어? 그럼 나나한테 같이 하자고 해볼까? 나나는 요리 솜씨가 좋잖아. 나나가 같이 한다면 나도 찬성이야. 알았어. 그럼 내가 나나한테 연락해서 같이 하자고 해볼게. 듣기 3. 다음은 축제 참가 방법에 대한 토의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참가 신청 마감일이 며칠 안 남았네. 오늘 메뉴, 요리할 장소, 비용 같은 걸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무슨 메뉴가 좋을까? 좀 쉽고 간단한 음식으로 하자. 한우로 끓인 미역국 같은 거. 나만의 요리법으로 요리를 해야 하던데? 너무 쉬운 음식이면 요리법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럼 소고기 샐러드나 소고기 볶음국수 같은 퓨전 요리는 어때? 두 개 다 괜찮을 것 같은데? 둘 다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먹여보고 맛있다고 하는 메뉴로 정하자. 좋은 생각이다. 나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시간이 있는데 너희는 어때? 2시쯤? 나도 괜찮아. 나도 좋아. 그럼 어디에서 할까? 우리 집은 부엌이 좁아서 3명이 같이 요리하기는 좀 불편할 것 같아. 그럼 우리 집에서 할래? 그날 룸메이트가 집에 늦게 온다고 했어. 우리 집 부엌은 넓으니까 요리하기 좋을 거야. 잘 됐다. 그럼 재료 준비는? 요리하기 전에 재료를 사야 할 텐데. 유진이 집에서 요리를 할 거니까 나랑 나나가 장을 볼게. 그럼 나는 요리에 필요한 그릇이나 양념 같은 걸 준비할게. 재료 살 때 드는 비용은 셋이 나눠서 내면 되겠지? 그러자. 참! 우리가 만든 음식을 누구한테 먹어보라고 하지? 내가 친구들한테 연락할게. 2명 정도 부를까? 그래도 3명 정도는 돼야 뭐가 더 맛있는지 투표를 해볼 수 있지. 그래, 나도 최소 3명은 와야 한다고 봐. 그래? 알았어. 그럼 3명 부르지 뭐. 말하기 1. 다음은 조사 결과를 전달하는 뉴스입니다. 역할을 나눠서 조사 결과를 전달해 보세요. 한국인이 선호하는 길거리 음식은 무엇일까요? 인터넷 사이트 서울사랑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이 찾는 간식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서울사랑에서 한국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길거리 간식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겨울철 간식이 뭐냐는 질문에
붕어빵이라는 응답이 40%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묵 30%, 호떡 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여름철 선호하는 간식으로는 42%의 응답자가 아이스크림, 38%의 응답자가 과일 주스라고 답해서 5명 중 4명이 시원한 간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계절에 따라 한국인이 선호하는 길거리 음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듣기 1. 다음은 두 친구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뭐 마실래? 난 아메리카노 마실래. 너 아까도 커피 마셨잖아. 또 마셔도 괜찮아? 몸 상태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하루에 2잔이나 3잔 정도는 커피를 마시거든. 역시 조사 결과가 맞는구나. 응? 무슨 조사? 내가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봤는데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의 90%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고 하던데? 어디서 봤더라? 여기 있다. 이것 봐. 아메리카노를 마신다는 응답이 57%나 됐고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 정도는 카페라떼를 마신다고 응답했잖아. 차나 주스 같은 음료수를 마신다는 사람이 10%도 안 되는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은 커피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 듣기 2. 다음은 소비 상품에 대한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소비되는 상품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의류나 자동차 같은 상품의 판매가 2020년을 기준으로 크게 줄었고 작년과 비교하면 각각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반면 라면과 립스틱의 판매는 2020년 이후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상황에 따라 소비되는 물건의 종류가 달라진다면서 적은 돈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상품의 소비가 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듣기 3. 다음은 소비에 대한 대담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대학교 김남기 교수님을 모시고 경제와 소비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통계를 보면 경제가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소비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모든 물건이 잘 팔리는데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사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비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는 작년 상반기보다 30% 정도 소비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나 옷처럼 지금 당장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에 대한 소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전보다 옷이나 가방을 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을 보면 립스틱처럼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은 물건은 전보다 더 많이 사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 현상을 바로 립스틱 효과라고 합니다. 립스틱이나 넥타이처럼 적은 돈을 들여서 기분을 좋게 바꿔줄 수 있는 제품을 많이 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립스틱을 바르지 않거나 넥타이를 잘 안 매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예를 보면 라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쉽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라면이죠.
경제가 안 좋아지면 라면이 잘 팔립니다. 반대로 경제가 좋아지면 고기나 과일 같은 식품의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아, 경제 상황에 따라서도 잘 팔리는 물건이 달라진다니 흥미롭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하기 1. 다음은 좋아하는 가수에 대한 대화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명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어제 에릭권 팬미팅은 잘 다녀왔어? 그럼 안 갔으면 후회할 뻔했어. 내 바로 앞에서 오빠가 이야기하는데 너무 멋있어서 숨이 멎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 실제로 보니까 어땠어? 방송으로 보던 거랑 똑같아? 화면이 실물만 못하더라고.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았어. 팬미팅에서 새 앨범에 있는 노래도 공개했다면서? 노래는 어땠어? 노래는 너무 좋은데 오빠가 첫 팬미팅이라 긴장해서 그랬는지 노래 부르는 게 평소만 못했어. 그랬구나. 팬미팅에서 소원 이벤트도 했다면서? 내 소원은 이루어졌어? 에릭권이랑 사진 찍고 싶어 했잖아. 팬들이 적은 소원 쪽지를 몇 개 뽑아서 그 소원을 들어주는 건데 난 뽑힐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운 좋게 뽑혀서 악수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었어. 와, 좋았겠네. 응,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듣기 1. 다음은 영화제 관련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다음은 시상식 관련 뉴스입니다. 지난 3월 개봉한 영화 하얀 꽃이 한국 3대 영화제로 꼽히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과 음악상 등 4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하얀 꽃은 같은 이름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으로 전문가들에게 원작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유명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은 작품이 많아서 하얀 꽃의 관계자들도 상을 받을 리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4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주인공 최서희 역할을 맡은 영화배우 김지영 씨는 이렇게 큰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게 되어 꿈만 같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듣기 2. 다음은 영화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너 그 소식 들었어? 하얀 꽃이라는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을 4개나 받았대. 그거 원래 소설이 원작이잖아. 난 영화도 보고 소설도 읽었는데 영화가 소설만 못하더라고. 나는 영화만 봐서 그런지 재미있던데. 배우들이 정말 연기도 잘하고 음악이면 음악, 의상이면 의상 모두 상 받을 만했어. 그래, 음악은 정말 좋더라. 마지막에 여자가 노래 부르는 장면이 있었잖아. 그거 여자 주인공이 직접 부른 거래. 정말? 노래 부르는 목소리가 여자 주인공 목소리하고 너무 달라서 그 배우가 불렀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OST에 그 배우 이름이 있더라고. 나도 다시 들어봐야겠다. 듣기 3. 다음은 영화 배우의 인터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 하얀 꽃의 주인공 김지영 씨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감독님과 여러 스태프, 동료 배우들이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지만, 솔직히 이렇게까지 인기를 얻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을 받을 거라고 예상은 하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못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후보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워낙 뛰어난 배우들이 많아서 제가 상을 받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수상 소감 말씀하실 때 그렇게 당황하셨군요. 저도 영화를 봤는데 연기도 노래도 그렇게 잘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연기도 노래도 제 기대만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말씀도 무척 겸손하게 하시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기 1. 다음은 경기 결과에 대한 대화입니다. 다음 상황의 결과를 예상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어제 한국대와 우리 학교에 축구 경기가 있었다면서? 어떻게 됐어? 우리 학교가 간신히 이겼어. 간신히 이겼다고? 한국대 선수들 중에 잘하는 선수는 부상을 당해서 경기에 못 나올 거라고 했잖아. 난 경기를 해보나 마나 우리 학교가 큰 점수 차로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그럴 줄 알았어. 상대팀에서 잘하는 선수를 빼면 다른 선수들은 실력이 고만고만하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였던 거야? 우리 팀 선수들이 실수를 많이 했어. 경기 끝나기 10분 전까지 0대1로 지고 있었는데 상대팀한테 공도 뺏기고 골대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아휴, 나는 우리 학교가 이기기는 틀렸다고 생각했다니까? 그런데 10분 동안 승부가 난 거야? 연속으로 2골이나 넣어서 역전했어. 마지막 골은 경기 끝나기 10초 전에 넣은 거 있지?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겼네. 그러게 말이야. 듣기 1. 다음은 핸드볼 경기 중계방송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여자 핸드볼 준결승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반전 종료 직전에 서울대가 동점골을 넣어서 경기가 무승부로 끝났고 이제 곧 연장전 경기가 시작됩니다. 서울대의 동점골,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두 팀의 실력 차이가 크고 한국대가 작년 대회 우승팀이라서 전문가들은 해보나 마나 한국대가 결승전에 진출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서울대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흥미진진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팀은 선수 2명이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선수들도 체력이 떨어져서 서울대가 더 이상 점수를 내기는 틀린 것 같은데요. 한국대는 후반전에 골대 앞에서 우왕좌왕하다가 2번이나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습니다. 서울대가 집중해서 경기를 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연장전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듣기 2. 다음은 스포츠 중계 예고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올림픽 축구 경기 B조에서 8강에 진출할 두 팀은 어느 나라가 될까요? 올림픽 8강 진출을 위한 대한민국의 첫 경기가 태국 송클라에서 오늘 밤 펼쳐집니다. 8월 9일 목요일 대한민국 대 노르웨이의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부터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동시에 중계됩니다. 이번 경기에는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주원 선수를 비롯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두 출전해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 것입니다. 전 국가대표 박영성 선수가 해설을 맡아 자세한 설명을 해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듣기 3. 다음은 스포츠 관련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방금 전에 끝난 노르웨이와의 올림픽 축구 경기에서 한국이 승리했다는 소식입니다. 1점 차로 아슬아슬하게 이겼는데요. 결승골의 주인공 정혜준 선수의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수진 리포터. 네, 태국 송클라 축구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승리의 주인공 정혜준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멋진 골이었습니다. 당시 상황과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첫 경기니까 꼭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서 그랬는지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경기 종료 30초를 남겨놓고 저에게 공이 왔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무승부로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습한 대로 차분하게 공을 찾는데 골대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기뻤습니다. 다음 경기 상대는 축구를 잘하기로 유명한 멕시코인데요. 그래서 경기를 해보나 마나 질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만약 다음 경기에서 멕시코한테 진다면 남은 경기에서 이겨도 8강에 진출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멕시코에게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로 뛸 겁니다. 워낙 멕시코 팀이 강팀이라 벌써부터 이기기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응원해 주십시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김수진 리포터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3일 뒤 8월 12일 멕시코와 맞붙습니다. 한국 시간 밤 9시에 중계가 시작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